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좀 파악을 좀 했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2018년이 됐고,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은 이제 내년입니다. 2019학년도 시험입니다. 오늘은 1시간 정도에서 수험 가이드, 제가 16페이지까지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쫙 볼 겁니다. 왜 보느냐? 우리가 이제 도전하는 시험, 여기 이제 대부분 처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도전하는 시험에 대해서, 누가 치고, 언제 치고, 어디서 치고, 무엇을 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본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런 시간을 1시간 정도 가질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도전하는 시험. 자, 봅시다. 목차 제가 적어놨는데, 첫 번째가 이제 1차 합격선입니다. 중요한 게. 커트라인. 그거를 역대 이제 정리한 게 있으니까 지역별로 그걸 한번 훑어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때까지 시험을 쳐왔고, 그 사람들의 평균은 어떻게 됐고, 커트라인은 지역별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누구에 대한, 후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 다음 이제 언제 치느냐. 전체 일정 있죠. 예비 공고나고 본 공고나고. 그런 웬에 대한 거. 그리고 무엇에 대한 거. 어떤 범위라든지 내용. 원칙 범위 이런 거에 대해서 왓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과목별 목차 기출 분석해서 목차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어느 파트에서 많이 나오느냐 그걸 볼 것이고 연간 강의 계획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 되느냐 그걸 볼 겁니다. 그리고 2018학년도 기출 문제 있었죠? 다 받아오셨죠? 그거를 살짝 볼 겁니다. 기출 문제 한번 구경하는 차원이죠. 그리고 어떻게 적중한 게 많이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눈으로 살짝 확인해 볼 겁니다. 자, 1년 동안 이제 달려야 되고 작년 학생들은 쌤들은 합격률이 아주 좋았습니다. 많이 붙으셨고 제가 차차 이제 말씀드릴 거고 29일 날 발표가 났거든요. 1차. 그래서 연말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보냈고 어제도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계속 이제 연결시켜 드렸어요. 2차 그 전에 합격한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면접 요령이라든지 그 실제 고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것들은 이제 작년 16학년, 17, 16학년도 합격한 선생님들 이제 다 연락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1시간 40분을 통화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한 사항들을 그렇게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 따라오시면서 합격하실 거고, 그런 시간이 오겠죠, 이제. 네. 자, 1페이지. 목차 눈으로 살짝 보면 됩니다. 칠판에 있는 것들. 그 목차에 따라서 이제 나갈 겁니다. 2페이지 봅시다. 자, 왼쪽부터 18학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14입니다. 최근 게 이제 왼쪽에 있다는 거죠. 18학년도, 그러니까 최근 친 거, 작년 11월 25일 쳤던 거 한번 봅시다. 서울이 69점입니다. 그리고 평균은 제일 밑에 59.96, 60 가까이 되네요. 제일 낮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경남 48.67. 자, 어떻습니까? 눈으로 이제 멀리서 살짝 보면 60점 넘는 지역이 하나, 둘, 셋,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48.67은 너무 오차가 심하니까 제끼고 강원이 50이죠. 강원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오른 듯하고. 울산은 똑같았네. 17하고. 그리고 서울도 거의 비슷했고, 경기도 비슷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시험 끝나고 학생들이 연락이 이제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전공이 조금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 교육학이 요번에 쉬웠답니다. 1교시 교육학. 그리고 저는 이제 교육학은 내용은 잘 모르니까. 근데 학원 관계자도 이제 교육학이 좀 많이 쉬웠다고. 그래서 75점, 74.33 받았던 그 쌤들, 저와 같이 공부했던 쌤도 교육학이 18점을 받았더라고요. 그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줬거든요. 합격 발표. 그러니까 교육학이 18 됐고, 보통 아마 17, 18 이렇게 쉽게 받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엔 좀 쉽게 나왔다고. 그 다음에 전공 쪽에서, 그러니까 2교시, 3교시에 교육과정론 나오잖아요. 그것도 좀 약간 제가 볼 때 쉬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17학년도보다 좀 쉬웠던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서 플러스 점수 되고 전공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는데 그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 그래서
평균 보면 18학년도는 59.96인데 17학년도는 58.3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1점, 2점, 1.5점 정도 이렇게 오른 거죠. 그 정도 오른 것 같아. 근데 그 이유는 1교시 교육학에서 상당히 점수들을 다 잘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담당하는 전공 과목은 17학년도에 비해서 약간 어려웠던 것 같아. 회계 쪽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몰랐을 거예요. 잘 적지를 못했을 거예요. 떨어졌는데 교육학 쪽에서 많이 올라가서 비슷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밑에 지역별로 보세요. 2018학년도, 17학년도 1차 경쟁 봅시다. 자, 위에 거 똑같습니다. 컷 69 서울이, 그 다음에 17학년도는 69.67. 자, 11명 모집 똑같았네요. 제일 밑에 평균 보세요. 가로로 쫙 보시면 됩니다. 자, 18학년도 가장 최근에 84명을 뽑았습니다. 여기 84라는 숫자는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서지역도 있죠? 그거 아시나요? 도서지역도 모집하고 이번에 또 사립도 1차 요 시험 교육과정 평가에서 나온 걸로 대체했다고. 위탁 시험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인원들 빼고 또 장애인 인원 빼고 해서 84는 순수하게 일반 인원입니다. 그런데 접수 인원이 573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접수하겠소하고 원서 넣은 사람이 573명이야. 근데 실제 시험장에는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573명이 다친 건 아니라는 얘기지. 경쟁률 보세요. 6.82 대 1입니다. 요거는 접수 인원하고 뽑는 인원 84명, 그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5대 1 정도 된다 보겠죠. 빠진 인원들이 있으니까 포기하고 시험 안 들어간다고 시험장에. 그러니까 6대 1 정도, 6.8이니까 7대 1이네요. 우리 한 6대 1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앞으로도 6대 1 정도 경쟁률이 그렇게 될 것이다. 2017학년도 보세요. 자, 밑에 개를 보세요. 74명 모집했습니다. 그때 484명이 접수를 했고 이때도 6.54 대 1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7대 1로 봐야겠죠. 7대 1. 그런데 실제는 시험장에 시험 친 사람은 한 6명 정도 되겠죠. 6대 1 정도 그렇게 보셔야 되고 합격선은 18학년도, 17학년도 거의 비슷했다.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되네요. 자, 위에 상단 쪽에 이제 경기만 가로로 쫙 보세요. 경기만 연도별로. 자, 상단 부분에 경기만 가로로 쫙 보세요. 자, 경기가 15학년도부터 계속 뽑고 있습니다. 16, 17 가장 최근에 쳤던 18학년도 시험까지 4개를 한번 봅시다. 어떻습니까? 15학년도가 66.33, 16학년도가 좀 시험이 어려웠고 56이고 17, 18이 거의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경기 쪽에는 지원자가 실력자들이 나름대로 공부 좀 한 사람들이 지원할 거란 말이야. 서울하고. 그렇게 봤을 때 시험 수준이 17학년도, 18학년도가 전체적으로 비슷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한번 비교를 하시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표에 대해서 경쟁률이라든지 일단 자기와의 싸움이니까 이건 나중에 생각하시면 되고 자기가 어느 지역 갈지는 아직 마음속에 결정한 게 있나요? 모르지. 아직 어느 지역에서 뽑겠어. 예비 공고도 안 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그 지역의 역대 경쟁률이 어땠는지 한번 싹 보세요. 그래서 이 프린트물은 계속 가지고 다니세요. 늘 다음 수업 시간에도 계속 가지고 다니시고 예전에 16학년도에 그러니까 15년이죠. 연도로는 15년이고 시험으로는 16학년도 시험이었는데 이때 인천에 제일 높았습니다. 65점. 다른 데하고 차가 많이 나죠. 다른 지역하고. 이때 한 분이 걸리셨거든요. 저하고 이제 같이 수업하시고 그때 그분이 인천에 붙었어요. 올해도 지금 학생들 연락 오는 거는 서울이 좀 성적이 안 좋았고 서울에서 합격 소식이 한 분 있었구나. 그리고 경기 쪽에서 합격한 분은 커트라인이 지금 62.33인데 75점을 받았다고요. 인천에서 합격하신 분은 60인데 컷이 60인데 74.33 그렇게 받으셨다고. 자,
자, 1차 합격 점수 커트라인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대충 봤죠? 평균이 얼마 정도 됐죠? 18학년도 가장 최근 게 60점 가까이 됐더라. 자, 어떤 생각이 듭니까? 100점 만점이잖아. 지금 1차 시험 컷입니다. 1교시 교육학 20점, 전공 A, B, 2교시, 3교시에서 40, 40, 100점 만점에 전국으로 뭐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니까 60점이 더라. 맞죠?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한타.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어렵지 않고 제일 높았던 지역이 어디죠? 서울이었죠? 69.33? 69점. 70점이 안 돼. 전국에 70점 되는 지역이 없다고. 한 군데도 없어요. 맞죠? 그러면 65점은 어때요? 65점도 넘는 지역은 서울밖에 없어. 맞나요? 맞죠? 그러면 서울 69, 충남이 요번에 좀 높았네요. 64점. 나머지는 다 60점대 근처라고 62, 62, 60. 어떤 지역은 경남 48이야. 자,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합격에 큰 그 당락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두세요. 여하튼 이 경쟁률 합격선을 봤을 때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고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자신감이 좀 생기나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잖아. 맞죠? 근데 어렵죠? 70점 넘기 어려울 거예요. 어렵죠? 75점 가까이 이제 받으신 분은 상당히 많이 공부하신 분이고, 요번에 이제 교육학이 좀 쉬웠다 하니까, 그래도 전공 쪽에서 잘 하신 분이죠. 여러분들은 목표를 75점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교육학 이쪽은 제가 잘 모르지만 1교시 교육학은 2교시 쪽 전공 쪽에 이제 가정론이죠. 거기서 제가 기출문제 많이 만들어 드리고 적중을 많이 하니까 또 여러분들끼리 또 여기 좀 약간 정보 교류도 하시고 하면 충분히 70점 75점까지는 안 되더라도 할 수 있지. 75점까지는 안 돼도 70점, 2, 3점은 충분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1차 컷은 모집 인원의 거의 1.5배수를 뽑아요.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서울이 요번에 11명을 뽑는다 했죠? 그러면 1차 합격을 16명 뭐 이상 했다는 얘기지. 5명까지 하니까 16, 17명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컷에서 가까운 사람은 상대적으로 2차 뭐 면접이라든지 수업 시험을 잘해도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2차까지 생각하면 컷보다 5, 6점 이상 더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안정된다고. 네, 교재 받아오셨습니까? 그러면 1층에서 교재를 받아오셔야 되는데. 요거 보시면 되겠다. 저는 필요 없으니까. 네, 나중에 저기 내려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앞 페이지 그거 합니다. 수험 가이드. 자, 어디까지 했죠? 선생님 어떠세요? 100점 만점에, 예, 지금, 저 1차 컷을 보니까, 전국 뭐 평균 60점 가까이 되고, 61점. 서울 지역이면 69점이더라. 70점이 안 되더라. 자신 있죠? 맞죠? 크게 높지 않다는 거 생각해 주세요.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인원이라든지 경쟁률은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와의 싸움이고, 3페이지 봅시다.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이 16학년도, 오른쪽이 15학년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이 16학년도에 107명, 15학년도에 43명이었고, 앞 페이지에 정리한 것처럼 16학년도에 지역별 평균을 내면 50.63이었고, 15학년도는 57이었다. 16학년도 시험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 해보다 좀 어려웠다. 이렇게 결론이 나네요. 14학년도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우리가 시험 제도가 14학년도부터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거는 제가 여기 안 해놨습니다. 자, 자, 4페이지 봅시다.
자, 이제 1차 합격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때까지 사람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자, 이제는 일정을 봅시다. 언제, 어디서.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대비한 2019학년도 예상되는 겁니다. 예상되는 거. 전년도들을 하고 비교했을 때 시험 공고나고 원서 접수하고 시험 치시고 합격 발표고 과정입니다. 자, 경기도 교육청에 공고 났던 그 공고문을 제가 참고한 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자, 18학년도 가장 최근 거 봅시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사전 예고가 8월 3일 났습니다. 이때는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좀 늦게 났고 밑에 17학년도 보세요. 보통 6월 달에 납니다. 알죠? 예전 공고가 보통 6월 달에 나요. 근데 작년에는 좀 뒤로 미뤄졌지. 다 이유가 있을 거고. 예외적이었다는 거죠. 보통 6월 달에 사전 예고가 난다고 그렇게 알고 계세요? 보통 6월 달에 사전 예고가 난다. 지역별로 예상 인원을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가 10월 23일, 27일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17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18학년도 시험. 그리고 시험을 11월 25일 날 쳤고, 토요일입니다. 우리 시험은 일요일 아니죠? 토요일이죠? 토요일 쳤고, 그리고 29일 날 연말에 1차 합격 발표가 났고, 아깝게 떨어지신 분도 연락이 오고, 또 합격했다고 기쁘게 또 연락 오신 분도 있고, 한 분은 좀 아깝다. 서울에 치신 분인데. 자, 2차 시험은 16, 17 이틀간 칩니다. 조금 있으면 칠 거고, 그리고 최종 학교 발표는 1월 말에 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일정을 보세요. 한국사 시험이 있다는 거 아시죠? 아시나요? 한국사 시험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이따가 뒤에 또 나올 건데 한국사 시험은 미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뭐 여름 지나가지고 한다고 다른 과목도 손 못 대고 뭐 이러는데 바짝 해가지고 빨리 끝내놓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벌써 다 하신 분 있나요? 그게 몇 년이죠? 역산에서 뭐 3년인가요? 뒤에 제가 내용이 있는데. 하여튼 미리 끝내놓으세요. 선생님은 한국사. 그러면 올해 시험도 괜찮은 건가요? 19학년도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은 한국사는? 그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자, 빨리 해주시면 되고. 자, 밑에 세부 일정 봅시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공고문에 이렇게 납니다. 자, 1차 시험, 2차 시험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자, 1차 시험에 1교시가 교육학, 2교시가 전공 A, 3교시가 전공 B. 자, 교육학, 전공 A, B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시험은 12월 25일 날 토요일 날 쳤고 1교시가 60분, 2, 3교시가 90분, 90분. 그렇게 했다는 거고, 시험 장소 공고가 이제 뭐 원서 접수하고 나서 고 1차 시험 며칠 전에 나나요? 한 2주 전에 나나? 10월 17일 뭐 이렇게 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2차 시험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실기평가는 아니죠. 체육음악 이런 건 아니니까. 자, 수업 실현하고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5분, 수업 나눈 10분, 이렇게 수업 능력평가, 그리고 면접을 보겠죠. 집단 토익 개별 면접 42분, 10분. 그렇게 옆에 시간까지 나오죠. 그런 거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보통 면접은 몇 분으로 돼 있나요? 공고문에는. 개별 면접이 10분이죠. 보통 한 20분 친다는 거, 20분 정도라고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잘 모르겠네. 자, 그렇게 1차 시험, 2차 시험. 자, 그리고 밑에 이제 합격자 발표, 뭐 29일 날 나왔었다, 1차가. 2차 최종은 1월 3일 날 것이다. 자, 그렇게 일정을 봤습니다. 자, 이제 언제 시험 예비 공고가 나고, 또 원서 접수, 1차 시험 일정, 합격 발표, 2차 최종 시험 일정 발표까지 그렇게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받고 장소도 공고 나온 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제 범위 및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는 거야. 무엇에 대해서 what. 자, 누가 언제 어디서까지는 했어요. 이제 무엇에 대해서 봅시다. 이것도 공고문에 있는 거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하고 비슷합니다. 자, 1교시 교육학이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고 60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 전공이 A, B로 나눠진다는 것도 알고 있어. 90분, 90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 자,
문항수 보세요. 1교시는 논술형 한 문항입니다. 논술형 한 문항. 배점이 몇 점이죠? 20점이라고. 살짝 한번 보세요. 지금 구체적으로 보지 말고, 여기 기출문제 나눠드렸죠? 1교시 한번 구경해 보세요. 다, 기출문제는 한 번씩 다 역대인제, 우리 풀이 과정에 또 강의도 할 거고 한데, 한번 살짝 보세요. 한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선생님도 교육학? 네, 한번 살짝 보세요. 1교시. 네, 그렇게 난다는 거죠. 그게 20점입니다. 교육학이. 선생님 기출문제가 없구나. 자, 나중에 보시면 되고. 자, 전공 A하고 전공 B 있습니다. 2교시, 3교시. 그것도 기입형이, 2교시에 기입형 8문항 나오고, 하나 2점씩 해서 16점. 그리고 서술형이 4점짜리가 6문항 나옵니다. 그래서 24점. 그래서 2교시 전공 A가 40점 만점이라는 거. 그리고 3교시도 40점 만점이라는 거. 자, 4점짜리가 있고 5점짜리가 있고 논술형이 있고, 논술형은 한 문항입니다. 어디서 나오죠? 교육과정론. 거기서 교과 교육과정 거기서 나옵니다. 자, 기출문제 이따가 보면서 이것도 자기가 비교해 보세요. 자, 그렇게 있다는 거. 문항수 배점 시험 과목이 교육학 전공은 전공 A, B로 나눠지더라. 그렇게 봤습니다. 자, 문항수 받고 배점도 받고, 그래서 1교시 교육학 20점, 전공 2교시 40, 3교시 40, 80. 그래서 다 합해서 100점 만점이더라. 알겠죠? 아까 서울 1차 합격선을 보니까 몇 점이었죠? 69점이었다. 자, 이제 공부를 계속 해가면서 자기가 1교시, 2교시, 3교시 어떻게 점수를 받아야겠다. 목표 점수를 항상 생각하게 돼야 됩니다. 지금은 잘 모르는 상태니까 이제 하면서 자기가 이제 목표 점수를 설정하게 될 겁니다. 자, 교육학 쪽에 오른쪽에 보세요. 출제 범위 및 내용. 자, 1교시 교육학에 뭐 교육학 개론, 교육 철학, 교육 행정, 뭐 교육 통계, 교육 심리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학교에서도 좀 다루셨죠? 수업 시간에? 네, 배우셨을 테니까. 그리고 전공 쪽에 보세요. 거기에 2012-275에 별표 3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중간 쪽에 교육과학 기술부 고시 2012-275 별표 3 거기에 자격 종별 기본 이수 과목 분야에 제시된 과목, 여기에서 출제 범위란 말 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제시된 과목이 어떤 건지 페이지 7페이지를 넘겨서 한번 봅시다. 거기 형광펜으로 잘 칠해 놓으세요. 별표 3에 형광펜 칠해 놓으시고 페이지 7페이지에 중간에 별표 3 있죠. 그거 똑같은 색으로 칠하세요. 그래서 5페이지, 7페이지를 한번 같은 색으로 칠해서 그게 출제 범위라는 걸 보세요. 자, 7페이지의 중간에 별표 3을 봅니다. 이런 데가, 이런 과목이, 기본 이수 과목이 출제 범위구나. 살짝 보세요. 상업정보, 상업교육, 상경학 관련 학부, 전공학과고, 상업정보 교육론, 회계원리 교학, 무역 실무, 전자계산 개론, 전자계산 실무, 컴퓨터 프로그래픽, 경영정보론, 비서학, 상업경제, 마케팅, ERP, 유통, 무역, 창업, 물류, 경영법, 회계실무, 정보보안, 정보통신윤리, 경영, 정보까지. 자, 살짝 보세요. 요거 과목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살짝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게 뭐죠? 작년도 논란이 많았는데 우리가 컴퓨터 일반이라고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요번에도 세 문제 나왔거든요. 18학년도 가장 최근에도 컴퓨터 쪽에 우리가 상업정보에서 상업으로 과목명이 바뀌면서 전체 과목명이 과연 컴퓨터 문제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그게 논란이 많았다고요. 근데 결국에는 나왔죠? 네. 왜? 여기 범위에 있잖아 지금. 아직 안 바뀌었다고요? 그것도 제가 계속 지켜봅니다. 그래서 학원 측하고도 자꾸 얘기를 하고 저도 공고문하고 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 수시로 들어가보고 해서 확인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컴퓨터 일반이 아직 빠진 게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공부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포기하겠다는 분이 있는데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그리고 2019학년도 우리 시험에도 컴퓨터 쪽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거 놓치지 마시고 컴퓨터 쪽은 우리 교수님이 따로 계시죠? 그분한테 들으시면 되고 본인 스스로 하셔도 되고 자, 그렇게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다시 5페이지로 갑시다.
자, 전공 쪽에 보시면 별표 3을 방금 받고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교과 교육학이 25%에서 35%, 교과 내용학이 65%에서 75%입니다. 자, 교과 교육학, 교육과정론이죠. 이쪽 파트는 제가 기출문제 할 때 또 평소에도 평소에도 좀 다뤄드립니다. 그러나 10점짜리라든지 1교시 교육하고 관련된 거는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좀 안 하고 있지만 혹시 또 모르죠. 가을에 교과 교육학까지 수업할 수도 있고. 자, 내용학입니다. 제가 다루는 부분이 교과 내용학이고 65에서 75% 정도 됩니다. 교과 내용학이. 자, 요쪽 파트를 제가 다루는 겁니다. 컴퓨터만 빼고. 근데 방금 별표 3에서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다는 거 보셨죠? 그거를 저는 크게 4개로 분류를 합니다. 상업 경제, 회계학, 그리고 경영학, 마케팅 물론 포함해서 경영학, 그리고 무역학. 저는 이렇게 4개로 하고 기출문제라든지 제가 참고자료, 교과서, 뭐 다른 시험들, CPA, 뭐 아니면 경영학, 그쪽 경영학, 또 아니면 뭐 유통관리사, 그 다음에 EBS, 그 다음에 뭐 수능, 뭐 하여튼 다 제가 커버를 해드립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쪽에서 또 얘기해 드리면 되고. 자, 그렇게 4개로 제가 분류하고 나머지는 이제 교육학 쪽에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6페이지 봅시다. 자, 2차 시험은 살짝 읽어보세요. 이제 1차 합격한 쌤들도 지금 2차 때문에 잠을 못 잔다 하던데 10점 정도, 12, 3점 오버한 사람은 거의 합격이라 봐야겠죠. 특별한 일 없는 한. 자, 6페이지 상단 쪽에 보세요. 출제 범위 및 내용, 거기에 이제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세요. 그럼 출제 원칙, 출제 범위, 출제 인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 보세요. 한국사네요. 아까 얘기했던 거. 역사는요, 5년이 되는 날이군요. 그러면 아까 14년에 합격하시면 역사나요? 5년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쳐도 되겠네요? 선생님들은. 맞죠? 맞나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는 제꼈네요. 네. 잘 됐고. 2차 시험 봅시다. 2차 시험 한번 읽어보세요. 수업 능력 평가, 교직 적성 신청 면접. 면접 쪽에서는 이러더라고요. 합격한 선생님이 면접을 3분이 보신다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을 3분이 앉아 계셨다든가. 근데 여기 이제 칠판에 적을 거 아니에요. 칠판에 적을 때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그러니까 18학년, 17학년도에 합격한 선생님이 그때 마케팅 쪽에 뭐가 나왔지? 4P 중에 저게 나왔는데 뭐였지? 촉진 쪽에 뭐 나왔다고요. 광고라든지 아니면 뭐였지? 광고하고 뭐 홍보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비교하는. 근데 이렇게 박스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합격해서 그 교육청 가서 평가했던 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후하게 좋게 평가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약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고. 자, 그런 얘기들 제가 또 간간히 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고 면접은 어떨 것 같아요? 면접은 다 여러분들 자신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하단 부분 보세요. 중간 쪽에 교육 과정 관련 그 출제 범위입니다. 총론하고 교과가 있습니다. 총론 교과. 총론 쪽은 1교시 교육학하고 관련되나요? 그쪽은 제가 아니고 교과 쪽 보세요. 교과. 거기에 2015 80호까지입니다. 2015 80호. 자, 교과 쪽에 그걸 잘 색칠을 해 놓으세요. 지금 음영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교과 쪽에 2015 80호 또 나올 겁니다. 뒷페이지에 2015 80호가 나오거든요. 그 상단 쪽에 중간에서 좀 윗부분에 그 똑같은 색으로 한번 색칠해 보세요. 2015 80호 교과 쪽에 그 교육과정 출제 범위. 뭐의 출제 범위? 교육과정 출제 범위. 2015 80호 그거 색칠하시고 그 다음 6페이지에도 2015 80호 그거 같은 색으로 칠하라고요. 같은 색으로. 똑같다는 얘기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7페이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출제 범위 내용했습니다. 자, 한번 체크해 봅시다. 여기 보세요. 1교시가 뭐였죠? 시험 과목이? 여기 시험 과목이었죠? 1교시가? 교육학. 네. 맞나요? 2교시가? 전공 A.
3교시가 전공 B. 자, 1교시 교육학은 아까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여러 가지 있었죠? 뭐 교육 심리, 교육 행정, 교육 통계 또 뭐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시지 않나요? 여러 가지가 있었어. 맞죠? 올해는 18점까지 받았더라고요. 우리 저 1차 합격한세. 근데 그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 12, 4점? 이 정도면 1차 합격했던 것 같은데 오늘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18점. 이거 다 합해서 1교시. 자, 2교시 제가 이제 4과목으로 나온다는 건 이제 보여드렸고 어떻게 교과 교육론 교육학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 몇 프로? 예. 25%에서 35%. 맞나요? 뭐? 교과 교육론 교육학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럼 여기 뭐죠? 제가 하는 과목이 이 과목입니다. 교육 교과 내용학.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75에서 65. 제가 이쪽 파트를 해드립니다. 저는 아까 별표 3에 여러 가지 과목 중에 많은 과목들이 있지만 그거를 크게 4가지로 나눴죠. 그렇죠? 어떻게? 제가 구분하는 거는 회계학, 회계 원가액도 포함해서 원가액가 이번에 나왔다고 4년 만에 처음으로. 근데 우리는 다 맞았지?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회계학, 그 다음에 여기 경영학, 마케팅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는 또 상업경제, 상업경제 제일 위에 써야 되는데 상업경제 그리고 무역학 이렇게 제가 이제 강의를 계속 할 겁니다. 강의 그 계획서에도 그렇게 돼 있죠. 4과목으로. 그리고 하나가 더 있지. 컴퓨터 일반. 요거는 손 교수님께서 하실 겁니다. 3월달 정도 하실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알고 있고. 1교시는 몇 분이었나요? 60분이었죠. 1시간. 2교시, 3교시는 90분, 90분. 60분 안에 그 답안지는 양식이 없죠. 고만한 크기죠. 줄이 한 30줄 되겠나? 거기에 다 적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1교시도 그 형식적인 점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교육학. 거기 시험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고 그렇게 쓰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공 쪽에서도 논술이 나오고 서술형이 나오는데 서술형은 거의 단답식이고 뭐 서술형이 아니지 사실은. 자, 그렇게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7페이지 갑시다. 자, 출제 원칙 및 범위입니다. 이거 똑같은 내용이죠. 사실 이거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지금도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어떤 범위에 대한 문제 테마입니다. 7페이지 출제 원칙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답니다. 좋죠. 자, 그리고 교육과정 좀 전에 봤듯이 그 2015 80호입니다. 자, 교과 교육과정이라죠. 교과 교육과정. 우리가 교육과정이 무슨 교과 나눠집니까? 크게 2개로 나눠지는 거 아닌가요? 교과가? 왜 다들 모르는 척 하세요? 제가 교과가 2개로 크게 안 되나요? 우리는 무슨 교과죠? 전문 교과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일반 아니면 보통이겠죠? 보통 교과 아니에요? 네. 자, 왜 전문자가 들어가는지 전문자를 제가 왜 말했는지 하면 그 하단 쪽에 보세요. 음영 표시된 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영, 금융, 전문, 교과 교육과정이란 말이야. 알겠죠? 자, 그게 2015 80호란 거기에 별책 1호가 총론이고 별책 2, 3, 4, 4 이렇게 하면서 각 뭐 수학, 영어, 뭐 체육 이렇게 나온다고. 거기에 이제 보통 교과가 있을 거고 우리는 전문 교과라고. 전문 중에 전문 1이 있고 전문 2가 있던데 우리는 전문 1입니까? 전문 2입니까? 우리는 전문인지 그래. 자, 교육학 하시면서 이제 수업 들으시면 다 나올 겁니다. 교과가 보통 교과, 전문 교과 나눠지고 우리는 전문 교과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여기에
총론부터 별표 1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수학, 영어, 뭐 체육, 뭐 음악 이렇게 쫙 갈 거야. 우리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별표 25호. 이 타이틀 제목이 뭐라고요? 이제 숙달을 할 겁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다 나오죠? 뭐죠? 경영, 금융, 전문, 교과, 교육과정.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거 여기 과목 필요 없고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총론이에요. 총론. 2015-745. 지금은 출제 범위라든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2015 80%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2015년 12월 1일 시행된 거, 발표된 거. 그런데 거기에는 별 내용이 없어. 거기에는 부칙 개정해가지고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몇 줄만 있어. 한 바닥밖에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는 공부할 내용이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게 2015 얼마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2015-745 그걸 보시면 됩니다. 2015-745 거기에 내용이 쫙 있는 거야. 거기에 별표 25 경영금융 전문교과 교육과정 요겁니다. 별표 25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별표 25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는 기출문제라든지 이제 우리가 사업경제, 무역, 마케팅, 경영학, 회계학 하다 보면 다 이유가 나옵니다.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세요. 요게 이제 별책 23호. 그러니까 공구 개정 교육과정. 공구 개정 교육과정일 때 별책 23호였다고. 여기에 있던 상업 정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 이제 범위입니다. 경영 금융 전문 교과 교육과정. 이게 뭐라고? 이거라고. 별표 25. 작년 팀들이 초반에 이렇게 만들었어. 핸드북처럼. 그래서 이거 아침에 스터디 치고 막 했다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 이런 게 있다는 거 아시고,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든지, 아니면 출력을 다 할 수 있어요. 학원 사이트에도 자료실에 뭐 있을 것이고, 여기저기 많잖아. 요걸 내용을 거의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과목명부터 영역별 내용 요소까지. 요번에도 기출문제, 뭐가 나왔지? 교수 학습 방법 나왔죠? 그런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내용이. 여기에서 이렇게 바뀐 거잖아. 여기에서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비슷한데, 요번에 기출문제에서 여기에 있는 교수 학습 평가 방법, 여기 나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의제기하고 막 그랬다고요, 쌤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못 썼을 것 같아. 부분 점수는 다 받았는데, 아마 못 썼을 것 같아요. 평가 쪽이었구나. 교수 학습 방법도 나왔고, 이렇게 교수 학습 방법, 여러분 잘 안 보실 테지만, 이제 보인다 하고, 교수 학습 방법 평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색칠한 게 보이나 모르겠다. 이러한 내용들을 물어본다고요. 서술 하나, 갈로 해놓고, 기응, 니은. 이걸 본 사람은, 무조건 썼겠지. 근데 여기서 나왔어야 된단 말이야, 최근 거. 근데 여기에, 예전 거는 이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25호에는 없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의제기를 한다 하고 쌤들이 아주 놀랬죠. 시험 치다가 공구 개정 문제가 나와 놓으니까. 근데 반은 맞출 수 있었다고. 자, 됐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프린트를 하세요. 의논해서 이렇게 만드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차차 다 나올 겁니다. 됐고. 자, 7페이지 하단 가세요. 방금 봤던 이 별책 25, 여기에 과목이 총 43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명 묻고 이런 게 기출문제 많이 나온다고. 내용 영역 갈로 해놓고 어휘 쓰는 거. 자, 살짝 보세요. 이제 계속 볼 겁니다. 2015-745. 자, 교과 교육과정입니다. 별책 23호. 제목이 뭐라고요? 경영 금융 전문 교과 교육과정. 자, 그렇게 하시고 저는 항상 외우시고 자꾸 숙달시키시고 노란 책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자료실 출력하면 되고 저는 항상 별책 25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방금 봤던 거 경영금융 전문 교과 교육과정이라는 거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거기에 총 43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봅시다. 자, 전문 공통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과목, 실무 과목 이렇게 나눠진다고. 자, 그래서
성공적인 직업 생활이 전문 공통 과목이고 기초 과목이 16개, 실무 과목이 26개 이렇게 있다는 거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이전에 별책 요거 그러니까 이전에 공부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30과목이었는지 그래 30번 타자까지 있었는데 지금 많아졌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다 만들고 다 암기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과목명하고 뭐 다 보게 될 거라고 자기 걸로 만들고 시간 아주 충분합니다. 됐고 8페이지. 자 이제 1차 출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상단 쪽에 점 내려보세요. 2018학년도 1차 1교시, 2교시, 3교시 있다는 거 알고, 시간 알고, 과목, 시험 과목 뭐, 크게 나누면 교육학, 전공은 전공 A, B 다 알고, 문항이 1교시는 논술형 한 문항이고, 배점이 20점이었다는 거 알고, 그리고 2교시는 기입형 서술형, 3교시는 서술형, 논술형 이렇습니다. 기입형은 단답식으로 배점이 2점이고, 서술형은 4점짜리가 있고, 3교시에는 서술형이 5점짜리가 2개 나오더라. 논술형은 10점짜리더라. 알겠죠? 이것도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구성하라고 작성 방법에 정해줍니다. 1교시하고 작성 방법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교육학 선생님 수업 살짝 보니까 작성 그 형식 점수가 있다면서요? 맞나요? 그런 거 여러분들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고 자 2교시가 40점, 3교시 40점 이제 뭐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밑에 점 네모 보세요. 요거는 그 2018학년도 가장 최근에 2교시 전공 A, 3교시 전공 B 두 개 합쳐서 몇 점이죠? 80점이죠? 80점을 100으로 봤을 때 각 과목별 비중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과목별로 하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만 봅시다. 자, 이제 요것만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18학년도만. 2교시에 교과 교육학 기입형 1번 문제였고 서술형 9번, 10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총 2교시에 교과 교육학과 관련해서 3문항이 나왔고 배점은 10점이었다. 회계학은 2교시에 기입형이 3번, 6번 그리고 서술형이 13번 원가 문제 나왔고 2교시에 총 3문항이 나왔고 배점은 8점이었다. 상업경제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3교시도 보시면 되고 3교시의 논술형은 교과 교육학에서 나옵니다. 아주 옛날에 14학년도였나? 14, 15학년도는 경영학 쪽에서 10점짜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생각할 필요 없고 3교시에 10점짜리 논술형은 교과 교육학에서 나온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밑에 저 요약 결론 내는 거 봅시다. 결론. 자 제일 오른쪽 파트에 전공 A, B 해서 14문항 2교시 8문항 3교시에서 총 2교시 3교시가 몇 문항? 22문항 맞나요? 그럼 1교시 교육학 한 문항까지 치면 우리는 총 문항 수로는 23개야. 자, 그리고 배점은 우리가 80점. 여기서 80점은 2교시, 3교시만 계산한 겁니다. 그랬을 때 80점을 100으로 봤을 때 교과 교육학, 회계학, 사업경제, 경영학, 무역이 어떻게 되느냐. 자, 교과 교육학이 한 30%. 30%가 출제 범위에서, 출제 비율에서 지네들이 발표한 거하고 일치합니까? 예. 여기 30% 나왔네? 약속을 지켰네요. 자, 그리고 회계학은 어떻습니까? 5문항, 16점, 20%, 뭐 상업경제 3문항, 경영학 3문항, 무역 3문항, 컴퓨터가 요번에 3개가 나왔습니다. 8점이었고. 자, 상업경제 경영학을 그 공통분모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눈 게 100% 맞다, 틀리다, 요러한 전제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강의하면서 분류한 게 이런 식이란 얘기지. 그래서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상업경제 경영학을 크게 한 테두리로 이렇게 묶어서 문항수하고 비율을 볼 수 있다고요. 그렇게도 비교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와 왜 다르냐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9페이지 봅시다. 자, 8페이지하고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비교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 상단 부분에 똑같죠? 똑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17학년도에는 결론만 보시면 됩니다. 결론. 맨 밑에 하단. 자, 교과 교육학이 22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18학년도가 조금 더 점수가 높았죠. 27.5%였고, 회계학이
사문항 13점, 상업경제 2문항, 경영학 5문항, 무역이 4문항, 컴퓨터 일반이 2문항 이렇게 나왔다고. 자, 교육 가정론 쪽에서 좀 추세가 이제 조금 비중이 더 높아지는 추세고 상업경제 경영학 쳤을 때는 두 개를 한 개로 묶었을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회계학 쪽에 한 문제가 늘었고 그리고 컴퓨터 쪽에 또 한 문제가 늘었고 그리고 무역 쪽에서는 한 문제가 줄었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경영학이 작년에는 비중이 많이 높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회계학 쪽이 비중이 좀 높았고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컴퓨터 쪽에 또 한 문제가 더 나왔고 그리고 무역은 하나 줄었고 상업경제 경영학 쳤을 때는 거기서 거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10페이지 자, 16학년도 밑에 그거 똑같습니다. 우리는 17, 18만 한번 보죠. 봤으니까 요건 넘어가고 10페이지는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출제 분석을 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세로로 한번 테이블 짜보죠. 제가 나누는 게 2교시, 3교시만 하는 겁니다. 자, 상업경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회계학부터 상업경제 경영학 여기 마케팅 포함하고 여기 원가 포함하고 마케팅이 좀 역대 좀 비중을 많이 차지했거든요. 이거 일부러 좀 빨리 날렸습니다. 자, 제가 담당하는 게 여기가 있죠. 전체 2교시, 3교시 이렇고 자, 2018 학년도 이렇게만 3개만 한번 비교해보죠. 18학년도에 여러분들 좀 불러주세요. 18학년도에 교육과정이 몇 프로였나요? 좀 불러주실래요? 아까 말했지. 30%였죠. 회계학은 20%좀 불러주세요. 사업경제, 경영학 이거 합해봅시다. 이거 합해봅시다. 얼마? 23.75% 제끼고 무역학이 어떻게 되나요? 16.25 커미디 10% 7년 봅시다.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17.5네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니까 회계학이 16.3 그 다음에 두 개 합해서 얼마인가요? 29.5 29, 30이네요. 이때 경영학 쪽이 이쪽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죠. 그리고 무역이 어떻게 되나요? 15%? 무역이 15%. 아, 배점이 15%. 커미디 11.2%. 16학년도는 어떻습니까? 경영학이 27.5, 회계학이 16.3. 두 개 합해서 어떻게 되나요? 35인가요? 35. 여기 10, 11.2. 자, 가로로 쫙 보세요. 자, 어떤 느낌 드는지 한번 봅시다. 교육 과정은 어떻습니까? 점점 올라가고 있죠? 맞나요? 여기서 상대적으로 또 회계학도 올라가고 있네요. 맞나요? 우리는 지금 대비하는 게 이거잖아. 맞죠? 한번 예상을 해보자는 거죠. 또 얘는 저는 줄어들고 있네. 맞습니까? 또 무역학은 무역은 어떻습니까? 좀 올라가고 있네. 맞나요? 그렇게 보이죠? 얘는 거서 거네. 약간 떨어졌네. 문항수는 더 많았는데 점수로 봤을 때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두 과목 정도, 그러니까 교육학 빼고 1교시 교육학 빼고 제가 하는 하나 둘 요거 커미까지 쳐서 하나 둘 셋 넷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내용학 쪽의 5과목 중에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있죠? 나는 전공이 뭐라서 무역이라서 이런 것들이 한 2과목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남들보다 월등하게 잘할 수 있는 게. 알겠어요? 나머지 2과목은 평균 정도로 가는 거고 남들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고 한 과목은 까락 넘기는 작전이고. 그래서 요걸 포기하려는 사람들 뭐 들리는데 요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배점이 몇 점이었죠? 18학년 때? 10%니까 8점이네? 세문항이었고. 이거 제가 약간만 상식이 있으면 한 4점은 맞겠던데. 경영학 쪽에 또 2점짜리 우리가 했던 거 4점 중에 2점 맞추고 2점, 4점, 8점 중에 4점, 5점 다 맞겠던데. 조금만 상식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나머지는 제가 하고 따라오면서 할 것이고. 제가 담당한 과목 있죠. 회계학, 상업경제, 경영학, 무역학. 요게 올해 시험으로 봤을 때는 그냥 들으세요. 뭐 적을 필요는 없어요. 올해 시험으로 봤을 때는 48점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담당하는 게 100점 만점에 48점을 차지합니다. 100점 만점에 48점. 제가 담당하는 게. 그런데 2018에 여기서 작년에는 하여튼 선생님들도 좀 많으셨고 질문도 많이 하셨고 하여튼 다들 열심히 했어. 스터디도 하고. 그래서 그 하프 모의고사도 그대로 적중한 것들이 많고 다뤘던 이론 내용 이런 데서 적중을 많이 했어요. 제가 두 가지 테마는 놓쳤고 나머지는 제가 다루는 문제 중에 다 적중했습니다. 근데 실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회계학이라든지 다른 것도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48점 중에 제대로 저하고 수업 잘 따라오시고 복습하시고 숙달시키신 분은 제가 볼 때는 37에서 39점은 받아야 됩니다. 제가 2문제 놓친 게 5점짜리 그 3교시에 7번 문제 경영학 요거를 하프 5회 할 때 6회 때 문제 만들겠다 했는데 결국 못 냈어. 다른 중요한 거 한다고. 5점이 날라갔고 그 다음에 한 2점, 2점 정도? 2점, 1점 정도. 요 정도만 날리면 나머지는 제가 다 다뤘던 문제들. 다 다뤄드렸던 문제. 몇 점이야 이게? 9점 정도 되는 거죠. 48에서 9를 빼면 얼마예요? 48에서 9를 빼면? 59네? 39? 39는 좀 그래도 실수를 좀 할 테니까 요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고 제가 하는 과목에서. 그럼 1교시가 요거 2교시, 3교시 요거 합쳐서 생각해 봅시다. 제가 담당하는 거 전민씨. 제가 처음에 제 소개도 안 하고 지나갔네.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하고. 자, 1교시 교육학에서 요번에 18점을 받으셨더라고요. 74.33 받으신 분이. 그 75점 받은 분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야. 18점, 17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요번에 좀 쉬웠다고. 그 다음에 2, 3교시에서 제가 안 다루는 교육과정론하고 또 뭐 있었죠? 커밋 있었죠? 요게 제가 48점 다뤘으니까 요게 80점이니까 32갑이나요? 32갑이는 거 맞죠? 맞습니까? 32에 교육과정론 3교시, 2, 3교시가 몇 점이야? 24점이지? 그 다음에 커밋이 8점이죠? 자, 이 정도에 32점 중에 몇 프로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퍼센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60%를 맞춰야지 공부 좀 했다는 거 아니에요? 50%는 너무했고. 맞죠? 한 65%? 65% 한번 계산해 보세요. 32 곱하기 65. 몇 점 나오나요? 한번 두드려 보세요. 누가 한번 해주실래요? 계산기 기능 없나요? 핸드폰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목표 점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19점 나오나요? 65% 정도 했을 때. 요거 한 17만 할까요? 요거 한번 더 해주실래요, 선생님? 17, 38 할까요? 17, 38, 19. 세 개 다 하면 얼마입니까? 55, 19, 74네요? 맞나요? 17, 38, 19. 네, 74점이에요. 커트라인 아까 전국이 얼마였는데요? 18학년도.
60점 몇이었나요? 59점 얼마였나요? 한번 볼까요? 복습해 봅시다.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59.96이었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전국 제일 높은 서울이 몇 점이죠? 69.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이제 75, 74.33 받으셨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사실 성적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하지. 요분은 사진을 찍어주셨고, 요분은 11월 25일 시험 마치고 카페에 뭐 떠도는 답 가채점 했을 때 75였고, 실제로 나왔을 때 75였고, 하여튼 요분이 진짜 좀 실력 있는 남자분이셨는데, 하여튼 요분이 거의 전국에 수석이 한 몇 점 정도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들어본 적 있나요? 제가 볼 때는 75점 가까이 받는 것도, 저도 만약에 한 몇 개월 아니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한 1년 공부했다 해도, 저도 75점 못 받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좀 상위권 같아. 80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70만, 74 정도, 73, 72, 3. 이게 우리의 목표 점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전국 컵보다 한 4, 5점, 5, 6점 다 높게 내고 2차 안정권이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신 있습니까? 네. 어렵지 않다고요? 쉽다고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 자, 거기까지 됐고 6페이지 봅시다. 아니지. 6페이지가 아니지. 자, 11페이지부터 이제 각 과목별 제가 하는 과목이 크게 네 가지로 제가 구분했고 거기에 이제 다 공 범위가 정해지고 자, 지금은 자세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게 핵의학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세요. 색칠 음영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다 회색이죠. 컬러가 아니죠. 자, 보세요. 지금 색칠된 위주로 멀리서 보세요. 어느 쪽에 역대 기출문제가 몰려있다. 멀리서 보세요. 지금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요. 맨 밑에 하단 보세요. 2002학년도부터 2008학년도가 주관식, 그때 주관식으로 시험 치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2009, 10, 13학년도가 객관식 그 시험이었다고요. 제도가. 그리고 14학년도부터 18학년도까지가 아까 봤듯이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이런 스타일로 제도가 바뀌었다고요. 제가 13학년도 그러니까 12년 2012년도에 강의를 좀 했었거든요. 여기 방문각은 2014년 7월부터 왔고 14년 7월부터 왔고 그러니까 마지막 객관식일 때 제가 그때 소규모 스터디 했어요. 그때 공주대 남학생분 합격하셨습니다. 2012년 그러니까 13학년도 시험 마지막 객관식 시험 그때 핵의학을 제가 하고 경영학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 학원에서 강의한 건 아니고 소수 스터디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14년 7월부터 이제 방문하고 오게 됐는데 합격생들이 이제 역대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 있고 시험 그 객관식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네. 자, 13학년까지는 필요 없고 나머지 이제 기출 문제 풀이하는 그 가을에 가정할 때 그때 빠짐없이 다 다룹니다. 그리고 지금은 14학년도 스타일대로 계속 가고 있고. 자, 핵의학 어떻습니까? 살짝 봅니다. 2교시에 9분의 목차 2의 재무제표 작성, 순이익 측정, 회계순환 과정. 이쪽에서 일반적인 사항들에서 많이 나왔구나. 14부터 18 그것만 눈에 보세요. 반쪽에서 색칠된 걸로. 그렇게 느낌이 오고 수익인식 작년에 건설업이었나? 용역, 진행률 예외적으로 나왔는데 그게 02년도에도 사실 나왔던 거라고. 예, 그런 식으로 예외적으로 좀 나왔고 나머지는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 이쪽 파트 감가상각 나온 유형자산 쪽에 그리고 금융자산도 뭐 사채 이런 거 사람들 선생님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근데 쓸데없는 그런 거 안 나와. 그 다음에 주식 작년에 주식에 대해서 투자 주식에 대해서 바뀌었던 거 안 나온다 했어 제가. 그래도 공부는 다 했어요. 시간 많이 들어서. 근데 안 나와. 그건 결국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자본 쪽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자본 쪽에 나왔어. 그래서 가중평균 주식 수구에서 저 보통주 당기순위, 보통주 주당순위 그거 하는 거 그런 것까지 다 연습했는데 나왔어. 자, 자본 쪽에 나올 것이고 재무 비율이 역대 02년도부터 많이 나왔었는데 제도 바뀌고 14학년부터는 조금 안 보인다고. 그래서 재무 비율도
우리가 준비하는 내년 19학년도는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 종업원 급여 14학년도에 뭐 DC형 나는데 알 거 없고, 그렇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느 쪽에 있다는 것만 애울 필요도 없어. 이제 하면서 하면 되고, 느낌만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말하고 싶은 것은 쓸데없는 거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생님들이 이제 질문이 다 들어옵니다. 여기서 해계학 같은 경우에 CPA 뭐 중급에게 들고 와서 왜 이거 그러면 제가 다 수업에 다 반영을 시켜드립니다. 작년에 모토가 선생님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자. 나올 수도 있다.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다 내용을 다 들었어. 개정 사항도 다 하고 했어. 근데 안 나올 건 저는 알죠. 안 나올 걸 아는데 선생님은 다 궁금하고 답답하고 불안하니까 다 가르쳐 달라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다 넣어 드립니다. 근데 제가 하는 공부 방법은 저는 어떤 걸 좋아하냐면 다 치워도 되겠죠? 저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우리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고 나는 1등 할 이유가 없어. 나는 서울 같은 경우에 69점, 나머지 뭐 65점, 나는 컷에서 한 4, 5점 더 뛰어넘어 받겠어. 그래서 우리는 면접 잘해. 뭐 남들처럼 할 수 있어. 남들만큼 할 수 있어. 그래서 합격하겠어. 나는 1년 안에 끝내겠어. 2, 3년 뭐 장수생 필요 없어. 그럴 바에 아예 시작 안 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입을 효율적으로 하고 요령 있게 해서 1년 만에 빨리 끝나고 나가야 돼. 보통 제 수업 들으신 분이 첫 해 대학교 4학년 졸업 4학년이면서 이제 겨울에 붙는 거지. 그러면서 졸업하면서 나가는 그런 분들이 좀 있었고, 또 기간제 하시는 분 있었고, 근데 제가 제일 원하는 거는 1년 안에 하여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면서 바로. 그런 걸 저는 원하고, 100점이 아니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풋을 좀 줄이는 겁니다. 아웃풋은 이미 정해졌어. 이건 뭐죠? 이 고정값이야. 합격. 선생님은 수석하고 싶으시나요? 수석하면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지역은 어차피 원서 쓸 때 정해진 거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줄이고, 요건 이미 정해진 값이라 합격만 하면 돼. 나는 뭐 남들보다 크게 머리 나쁜 사람도 아니고 크게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분명히 할 수 있어. 1년 안에 끝낸다는 얘기지. 어중이 뭐 이것저것 남들 기가 얇아서 이거 하니 저거 하니 저런 거 필요 없어. 제가 다 어느 정도 커버를 다 해드립니다. 그럼 그것만 실수 안 하고 맞추면 돼. 그래서 빨리 합격해서 나가는 겁니다. 2, 3년 하지 마세요. 보통 1년 안에 걸려서 나가신 분도 있고, 보통 제 1년 수업 듣고 그 다음에 걸려서 나가신 분도 있더라고.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이 많이 드니까 1년 안에 끝낸다는 각오로 하는 거예요? 1년 안에? 자, 2페이지, 12페이지 보세요. 원가 관리 얘기. 자, 늘 강조했던 겁니다. 제조기업 원가 흐름, 개별 원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규 시험 기본 이론부터 해서 그다음 모의고사 단계까지 해서 쫙 달렸다고요. 엄청 쓰리했어. 그래서 이번에 원가가 나왔어. 다 맞췄어. 저하고 수업하는 분들은,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제 수업 안 들으셨던 분은 원가가 나올 줄 예상을 못해서 왜? 안 나왔거든. 14년도부터. 14년도에 CVP가 딱 한 번 나왔습니다. 14학년도에 CVP. 그 이후로 밑에 개 보세요. 빵이었다고. 그러니까 회계도 잘 모르는데 원가까지 저 포기한 쌤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하고 수업했던 분은 맞췄다는 얘기지. 몇 점짜리였죠? 4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쉬운 문제였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고 시간만 들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는 제가 이제 작년까지 프린트한 거고, 제일 밑에 그 2개 하살표 있는 거는 그냥 제가 요번에 프린트하면서 그냥 적었습니다. 그래서 원가도 결국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13페이지. 이번에 상업 경제입니다. 경제활동 상업, 유통, 금융, 비즈니스 상업 정보, 무역, 기업가 경영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EBS 교재를 제가 매년 새로 사서 EBS 교재 다 반영합니다. 14학년대는 노란색이었나? 오늘 안 들고 왔어요. 제가 깜빡. EBS 교재 있습니다. EBS 교재는 우리 쪽에는 회계하고 상업 경제밖에 없어요. 아시죠? 무역학 EBS 찾고 이러지 마세요. 있나? 없어요. 자,
매년 제가 이제 새 책 나올 때마다 그 내용들을 넣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목차는 예전 목차예요, 사실은. 최근 거 작년에 하얀색이었나? 그 목차하고는 순서가 달라. 그렇지만 상업경제 프린트물에는 새로운 거, 뭐 다른 뭐 경영학 일반 정순진 걸 제가 예전부터 참고를 많이 합니다. 그거하고 뭐 유통관리사 시험 내용들하고 우리 시험 관련해서 플러스 알파에서 다 넣어드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경제활동과 상업에서 18학년도에 나왔다는 거, 유통 쪽에 늘 좀 많이 나왔다는 거, 그렇게 유통, 금융도 예전에는 많이 나왔죠. 올해도 하나 나왔고, 올해 안 나왔지. 작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창업 쪽에 제일 밑에 하단, 이거 뭐 목차를 그냥 구별하기 힘들어서 제가 이쪽에 놔뒀는데, 창업이 매년 나옵니다. 그게 교육과정론 그 내용 영역 관로해놓고 하는 내용도 있고, 창업 일반 과목, 창업 실무 과목, 예전에 30호 있을 때, 23호 있을 때 그런 것도 있었고, 경영학 쪽하고 이렇게 좀 약간 제가 목차를 뿌려놨는데 그냥 뭐 그렇거니 하시고, 자, 멀리서 그냥 멀찍이 한번 보는 겁니다. 14페이지. 자, 이번에 경영학입니다. 경영학 이거는 목차가 제가 정순진 경영학 책이라고 혹시 경영학 연습 아시는 분 있나요? 이렇게 두꺼운. 그게 이제 CPA 예전에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제 소개를 안 하고 넘어갔어. 처음에. 예, 제 이름은 이게 처음에 왜 이거 안 했죠? 제가 제 이름 전민 씨 다 알고 오셨죠? 예, 제가 세무사잖아요. 강남구청역 아시나요? 7호선 강남구청역. 그 앞에서 조그만하게 세무사무실 하고요. 주업이 제가 어제도 좀 고민했는데 주업이 세무사가 맞는 것 같아. 주업이. 그러니까 저의 전문이 세무사를 맞는데 세무사무소를 제가 개인 이름 걸고 하거든요. 법인은 아니고. 근데 저는 학원 강의를 너무 좋아해. 이게 그래서 바뀐 거 시간 투자가 일요일만 물론 하지만 어차피 보람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학생들 이제 연락하고 합격했다는 거, 아쉽게 떨어진 사람들 같이 좀 아파하고, 그래서 합격해서 선생님 되고 또 연락 오고 선물 보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고 막 그랬어요. 하여튼 이렇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CPA 뭐 회계사 있잖아요. 우리는 CTA라 하거든요. 텍스에서. 그래서 회계사 공부를 좀 오래 했다고요. 결국 납반했으니까 세무사 하겠죠. 대학교 때 철없을 때 그때 경영학 연습이 이렇게 정순진이 그때 바이블이었거든요. 경영학 쪽에는. 지금은 이병 하얀 책이 누구였더라? 뭐 그런 연습도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참고하는 게 경영학 연습 그 정순진 교수님 거, 그리고 사업 경제 교과서가 제가 한 3권 있습니다. 그거 쫙 보고 기출문제 나중에 많이 만들어드리고 내용 넣고, 유통관리사가 우리하고 아주 근접합니다. 책이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서점에 가서 쫙 디벼서 아주 우리 시험하고 맞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 내용들을 제가 다 넣어드립니다. 경영연습. 여하튼 목차가 정순진 고 목차로 돼 있다는 거, 기초를 잡았다는 거 보시고, 그리고 창업 일반이 이번에는 경영학 좀 나왔네요. 경영관리, 경영 전략 쪽에서 역대로 제일 많이 나왔다는 게 눈에 보이죠. 그리고 맨 밑에 6편에 마케팅 보세요. 거기 다 몰려있죠. 보이나요? 예. 그리고 조직에서 17, 18이 나왔다는 거, 그렇게만 살짝 보십시오. 형광펜 같은 걸로 자기가 이렇게 가로로 잘 색칠하세요. 저는 형광펜 이용하는 거 아주 재밌어 하거든요. 여러분도 좀 뭐 스타일이 맞으면 그렇게 하시고. 15페이지. 자, 이번엔 무역학입니다. 네. 자, 무역학은 맨 밑에서부터 역순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목차가 가로로 뻗어갑니다. 요건 제가 편집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 저는 무역학에서 다른 책에 없는 그러한 목차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무역 클레임부터, 이번에 무역 클레임 나왔지? 무역 클레임, 무역 계약 체결, 무역 서류, 신용장, 대금 결제 방식, 그 다음에 인코텀즈, 그 다음에 컨테이너 필요 없고 기출문제 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모의고사까지 쫙 내용하고 이론하고 문제하고 쫙 달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왜 목차를 만들었느냐, 그거는 수업을 듣고 이해를 하시면 납득이 가실 겁니다. 충분히. 됐고, 색칠한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디서 주로 많이 나오나요? 가격 조건 쪽에 세로 쫙 보세요. 멀리서 보면 이쪽에 몰려있죠? 그렇나요? 그 다음에 무역 서류. 네, 요거는 이제 조금 추상적입니다. 서류란 게. 그렇지만 서류 쪽에 쫙 몰려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클레임이
2007학년도 아주 오래전에 나오고 이번에 나왔다는 거야.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 것 같습니까? 하여튼 나왔어. 제가 하프 6회 때 문제를 냈거든요. 선생님들이 그 11월 25일 날 시험 치시고 이제 저녁에 연락 오잖아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제 자랑이 아니니까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그만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절 많이 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죠? 네. 한 페이지 더 남았나요? 네. 16페이지. 16페이지. 자, 연간 강의 일정 봅시다. 저 1단계부터 2, 3, 4, 5단계까지 가죠. 지금 우리가 여기 기본 개념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2단계 때는 기본 개념반, 그 내용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화 개념. 그리고 3단계 때 기출문제, 역대 기출문제를 쫙 풀어드립니다. 그게 과목별로 각 역대 내용을 묶어서 테마별로 해서 다 거기에 또 예제 또 플러스 알파에서 한 테마에 대해서 다 알게끔 그렇게 보여드립니다. 강의를 할 것이고, 작년에는 그렇게도 하고 오늘처럼 기출문제를 역대로 다 나눠 들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그 전에 했던 거 복습하고 막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고 쪼갰다가 모아서 또 복습하고 뭐 이렇게까지 했고, 4단계 때는 과목별 모의고사입니다. 요 과목별은 상업경제, 경영학 뭐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렇게 치고 5단계 때는 다 합쳐서 칩니다. 거기 5단계에 저게 빠졌습니다. 상업경제 플러스 경영학 마케팅하고 플러스 무역학이 여기에 빠져 있죠, 지금. 맞나요? 무역학이라는 글자가 안 보이죠? 5단계 쪽에, 오른쪽에. 안 보이죠? 맞죠? 네, 이거 채워주세요. 무역학 안 하는 줄 알 거 아니야. 16페이지 하단에, 자, 6주 그 옆에 상업경제 플러스 경영학 마케팅. 무역학이 지금 빠져 있잖아. 아닌가요?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있었군요. 네. 있어요? 없어야 되는데. 왜 있지? 예. 하여튼 잘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나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다 누적이 되거든요. 단계가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올라오죠. 1단계, 또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단계가. 1단계, 2단계 이렇게 올라오고 3단계 올라오고 계속 누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5단계 하고 여기 시험 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이 11월 25일이었나요? 12월 초가 되겠죠. 11월 말, 12월 초. 이렇게 여러분들 내공이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피크 올라갈 때 시험 치시고 시험장 내려오면서 떨어질 수도 관계는 없고 2차는 또 1차만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래서 계속 누적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과목별 할 때 오신 남자분도 이번에 결국 1차는 좀 떨어지셨는데 그 이전 그 해결을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좀 놀라가지고 칠판 앞에 나와서 막 종합원가에서 막 풀고 이랬다고요. 잘 하시는 분 맞아. 근데 그분은 그게 안 돼 있더라고. 다른 과목들이. 그러니까 4단계 때 오셔가지고 여유가 없더라고요. 다른 과목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떨어지셨다는 얘기죠. 자, 여유가 되시는 분은 1단계부터 쭉 들으시면 되고, 동영상 들으시는 분도, 쌤들도 여유가 되시는 분은 1단계부터 쭉 들으시면 되고, 제가 강요는 안 합니다. 여유가 안 되시거나 다른 뭐 교육학이나 이런 걸 먼저 하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하시고 저기서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기출 분석 3단계부터 4, 5단계를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근데 쭉 못 따라오시면 안 돼. 왜냐하면 3단계 6, 7회에서 기본, 심화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면서 기출 문제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3단계가 1, 2 더하기 기출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게 이제 좀 힘드신 분은 1단계부터 서서히 천천히 저하고 같이 하시면 되고,
어떤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안 되시는 분은 1단계, 2단계 생략하시고 3단계부터 따라오시면 되고 4단계, 5단계 그 모의고사는 꼭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의고사 문제 아주 정성껏 잘 만듭니다. 그 적중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본인들이 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험 가이드에 대한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자, 복수해 봅시다. 자, 복수. 여기까지 끝났고 이거는 좀 이따가 보면 되고 자, 누가에 대한 걸 우리가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이때까지 시험 쳤던 사람들 봤죠? 18학년도 같은 해 어떻게 됐죠? 전국 평균 한 게 59점 몇 배. 그리고 몇 명이었죠? 580 몇 명이었나요? 지원자가? 경쟁률이, 실제 경쟁률이 한 6대, 7대 1 정도 되더라. 자, 언제 칩니까? 언제, 어디서? 언제? 1차 공고는 보통 예년 6월에 나더라. 그러면 1차 시험 언제 치더라?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 발표는 12월 말 아니면 1월 초. 그리고 최종 합격은 그 다음에 1월에 말에 나더라. 이틀 동안 시험을 치더라. 자, 어디서 치는지 공고 보면 되고, 그 다음 무엇에 대해서, 자, 봤죠? 표 머릿속에 그려지죠? 1교시, 2교시, 3교시 테이블이 그려지죠? 전공 A, B로 나눠지고 과목이 그렇게 되고 시간 배분되고 그리고 교육학 쪽에 어떤 과목들이 있었고 1교시,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에서 내용학 쪽에 75%, 그 다음에 교육과정론 쪽이 25% 정도 됐다는 거 봤죠? 그리고 거기에 과목명이 있었지, 별표 3이 있었죠? 거기에 전자계산학 개론, 회계 원리 있었지, 경영 분석 다 있었지? 그런 것들 범위를 봤었죠? 그리고 교육과정론이라는 거, 교육과정에 대해서 전문 교과 있었고, 우리는 아니지, 뭐였지? 교육과정론이 아까 뭐였나요? 헷갈린다. 총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크게 총론, 교과로 나눴을 때 교과에서 우리는 아까 보여드린 별책 25 뭐라고요? 경영, 금융, 전문, 교과, 교육과정 맞죠? 별책 25라고 합니다. 옛날 거는 상업경제 이거 필요 없고 이제 공부하지 마시고 별책 25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에 대한 출제 범위가 정해졌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1차 출제 분석에서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해놓고 과목별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전체 계가 나왔었죠? 그래서 비중이 지웠구나. 아까 우리 예상 목표 점수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 머리에 그려지죠? 지금 다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짝 머릿속에 그리세요. 됐고 과목별 목차, 출제 분석 이런 거 다 했고 다음 무엇에 대한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거죠. 자, 어떻게 연간 강의 계획 제가 제시해 줬으니까 본인이 선택하시고 판단해서 선택하시면 되고 자, 됐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나가 뭐죠? 제일 중요한 게 빠졌죠? 왜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합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합격을 왜 해야 되느냐 말이지. 나는 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하냐 말이지. 그건 본인들이 다 있잖아요. 제가 물어보기가 좀 그렇고 예전에 다 물어봤는데 저는 왜 여기 서 있습니까? 왜 서 있을 것 같아요? 다 각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잘 생각하세요. 맞죠? 잘 생각하세요. 예전 선생님들 이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물어보면 가르치는 게 너무 적성에 맞다. 이런 대답이 많이 나왔고 또 신문기자 하시다가 오신 분은 제일 정직하니까 제일 정의로우니까 이런 답을 하시고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하시고 여러분도 이거 잘 생각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 그래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합격은 누구나 합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혼자 해도 되고 스터디를 해도 되고 합격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시간만 투자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 다 똑똑해요. 저보다 다 똑똑하고 인물도 다 좋고 근데 이건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직업이야 직업. 맞죠? 우리가 별책 25 이쪽에도 앞쪽에서 결국에 제일 첫 페이지 보면 제가 문제 냈는데
진로를 이렇게 대구분합니다. 취업 및 창업. 우리는 이겁니까? 임용고 씨는 이거 아니잖아. 취업이잖아. 국가에. 그렇죠? 학교에. 왜? 잘 생각하세요. 본인들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시험 합격하는 거하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단순하게 시험은 빨리 합격해서 요령껏 빨리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좀 해서 빨리 합격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Y라는 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알겠죠? 학교 가서. 제 얘기 뭐 나중에 시간 나면 많이 해드릴 거고요. 다 정리됐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 정리됐습니다. 집에 가서 계속 한번 살짝 부담 없이 보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도 계속 들고 오시고 오 시간 많이 됐구나. 자 그러면 저거 있죠? 또 가로로 된 프린트물 있죠? 요거. 네, 가로로 된 프린트물. 거기에 왼쪽이 시험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2018학년도. 그리고 오른쪽이 그 수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영 표시가 되어 있죠, 왼쪽에. 여러분 칼라가 아니잖아. 저는 이렇게 칼라인데 선생님 거는 칼라로 되어 있죠. 네, 그게 그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줄이 굵은 게 있죠. 밑줄 굵은 거 보이십니까? 오른쪽에. 네, 그게 이제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답. 자, 1페이지 보세요. 상업경제 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타일로 나옵니다. 아, 이걸 보는 게 아니다. 저거부터 먼저 봅시다. 죄송합니다. 저거, 시험지. 선생님 시험지가 없죠? 지금 뭐 없어, 크게 관계는 없고요. 자, 1교시 교육학 보세요. 교육학 밑에 하단 보세요. 서론, 본론, 결론, 형태를 뭐 그렇게 주문하고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런 거 교육학이 어떻게 나오는지 느낌만 살짝 받으세요. 60분 안에 대주제, 소주제 다 적을 수 있겠는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 시간 두고 연습하면 됩니다. 됐고, 덮고 2교시. 자, 저도 봐야지. 자, 2교시 보세요. 1번 문제 보세요. 자, 1번 문제 이런 스타일로 기출문제 한번 나왔더라고요. 요거는 교육 쪽입니다. 교육 쪽. 제가 하는 거는 아닌데 저도 이제 기출문제 모의고사 때 많이 내거든요. 근데 이런 스타일은 안 내지. 요게 총론편에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제가 적었을 때 별책 25 했었죠? 경영금융. 그리고 별책 1호가 뭐였죠? 총론이라고 그랬었죠? 그쪽에 내용들이 이런 게 다 있다고요. 그런 거 있고 2번이 상업경제. 쉽겠죠? 얼마나 재밌어. 그림도. 근데 이 문제 만든 사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넘기고 3번 문제 해계학입니다. 요거 국어만 잘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경영학 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조직 설계 쪽에 뭐 쉬운 거였고. 그 다음에 5번 번호를 잘 따라가세요. 자꾸 넘기세요. 5번 창업 일반 쪽에 나온 거고 상업 경제로 분류했고 이거 뭐 간단한 거였고 6번 뭐 이것도 조금 공부한 사람은 쓸 수 있었고 우리가 다 다뤘고 7번 컴퓨터 쪽이었고 8번 이것도 컴퓨터 쪽이었고 랜섬웨이 뭐 이런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나중에 컴퓨터 선생님 교수님한테 배우시면 되고 9페이지 교육학 쪽입니다. 창업 일반 과목 학습평가 계획이다. 이것도 교육과정론 조금 공부하시면 할 수 있었을 거고 10페이지 또 이것도 교육학 쪽이거든요. 교육과정 총론에서 교수학습평가와 관련해 서술할 것 뭐 이런 학습평가 방법의 명칭 쓰고 이런 겁니다. 9번 10번 다 교육학. 그다음 11번 무역학 이거 간단했고 12번 제품 수명주기 PLC 요거는 경영학 쪽에 나오니까 누구나 다 맞췄을 거고 나는 엑셀 함수입니다. 엑셀 함수 묻어보는 거 이것도 쉬웠을 겁니다. 엑셀 다루는 건 아는데 저도 함수 값은 잘 모르는데 간단했을 겁니다. 이거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답은 이거 누구나 했을 거고 13페이지 자 원가 문제입니다. 4점짜리인데 우리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맞았고 14번 자 경영학 쪽으로 봐야 되고 정보 비대칭, 정보 불균형 정보 경제학 쪽에서 제가 마지막에 문제 내용을 설명드렸었던 겁니다. 하프할 때 6회 때 됐고 제가 놓친 게 제가 이제 다루지 못했던 게 니은입니다. 니은 이게 중개 소멸이라는 겁니다. 국어를 하다 보면 그 내용 쪽에서 유출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조금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놓쳤다고요. 중개 소멸 한 번도 다루지 않았다는 얘기지. 자 3교시 거 봅니다. 자 1교시에 1번 문제 교육학 쪽에 사무관리 뭐 실무 과목
영역에 대한 평가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도 4점 중에 2점은 맞출 수 있었고, 공구 개정 교육 과정에서 평가 방법 2가지, 그거는 좀 힘들었을 거라고요. 여기서 내야 되는데, 노란색에서 내야 되는데, 빨간색에서 냈단 얘기야. 평가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이의제기를 하는 말들이 많고, 2번 문제, 이거 똑같이 나왔고, 3번, 회계 쪽입니다. 요거 많이 공부했고, 4번, 바코드. 요거 상업경제 책에 다 있습니다. 교과서에. 근데 저는 이거 한 번도 안 달았어. 이게 과연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왔고, 작성 방법에 보면 우리가 항상 이런 형식입니다. 서술형이 동그라미로 해서 2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국가 코드고 하나는 뭐든데, 그거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 될 것이고, 두 번째 동그라미 단점 같은 거 2가지 서술하라 이런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상식선에 끝까지 포기 안 하고 한 줄이라도 적으려고 자기가 합격에 대한 끝만 놓지 않았다면 전혀 생소한 게 나와도 1.2점이라도 받을 수 있었다고, 상식선에. 그리고 바코드하고 RFID 하면서 우리가 내용을 좀 받는 것도 있었고. 자, 5번 문제. 회계학, 주식 배당, 유상증자, 자기주식, 기본주당 순위, 가중평균, 보통 주식수, 이런 거였습니다. 자본 변동표, 생소한 게 나왔다 했지만 똑같습니다. 재무상태표하고. 근데 이 문제 만든 출제위원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다뤘던 겁니다. 문제를 많이 풀었던 거고, 우리가. 6번. 자, 무역학 쪽입니다. 에어웨이빌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에어웨이빌.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다루지 않았어. 그러나 BL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했었고, 이 문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국어를 잘해야 되고요. 눈썰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뒤다 보면 답을 적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했던 걸 유추해서 적을 수는 있다고. 그런데 시험장에서 시간 체크해야 되지, 떨리지, 생소하게 나오지,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지. 근데 그런 능력은 이제 모의고사 치면서 많이 연습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것도 별거 아니었고, 7번. 7번이 제가 마지막에 6회 때 만든다 했던 문제, DSS하고 이런 거였는데, 요거를 제가 못 냈습니다. 그래서 7번. 요걸 제가 요거는 제가 테마로 다루지 못했다는 거. 약속은 했었는데 못했어. 아쉽습니다. 그 다음 8번. 요게 10점짜리입니다. 교육학 쪽에 논술. 근데 이게 자기의 의견을 적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쫙 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과연 뭔지 한번 좀 구경해 봤는데, 자기의 어떤 내용을 좀 적어주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크게 용어로서 정답이 되는 키워드가 물론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적는 노력을 출제자 3인이죠. 아니 채점자 보여주면 이거는 10점 중에 카페에 이제 글 적은 것들 선생님들 다음에 카페에 저도 한 번씩 뒤다 보는데, 요거는 다들 자기들이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다 예상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을 것 같고. 그래서 작년보다 한 1.5점 정도 컷이 올랐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됐고. 자, 가로로 된 거 보세요. 가로. 조금 힘들죠? 1시간 반 정도 해서. 요거 5분이면 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힘들어,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합니다. 자, 왼쪽 오른쪽 비교하시면 됩니다. 2018년도 기출문제 방금 봤던 겁니다. 그거 2번 보세요. 색칠해 놓은 거. 그거 오른쪽에 경업금지금 상업사용인 위탁자 이익으로 한다. 이런 거 내용 다 다뤘고, 밑에 과목별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데 다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2페이지. 2페이지는 아까 회계학 쪽에 2점짜리 문제였는데, 요거 국어만 잘하면 되는 거였고, 오른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비율 추정해서 하는 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눈에 걸리는 거 제가 하나 그냥 편집한 것 뿐입니다. 이것도 국어만 잘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제 수업을, 회계학 수업 계속 따라오시는 분은 원가 관리 쪽에도 이런 비율로 해서 푸는 거. 그 다음에 재무회계 쪽도 마찬가지 다 하셨을 것이다. 3페이지. 가하고 나 있습니다. 나는 사업부, A 사업부, B 사업부, 당연히 사업부 제조직이고, 오른쪽에 해설 쪽에 다 있고, 우리가 내용 쪽에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프 때, 모의고사 때 제가 이런 걸 만들었고, 그림 2는 행률, 매트릭스 조직이었고, 가는 뭡니까? 요거는 기능식, 직능식 조직이었습니다. 이것도 수업할 때 많이 떠들었고, 4페이지. 자, 빨리 그냥 넘어오세요.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창업의 3요소입니다. 그래서 4단계 때, 과목별 모의고사 할 때, 그때 작성방, 색칠, 음영 친 걸로만 보시면 됩니다. 눈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굵은 선으로. 거기에 창업의 핵심 요소 3가지 적으라는 거 문제로 만들어 놨었죠. 그 밑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게 나왔고 5페이지. 자, 6번 문제 회계, 재무회계 개념 체계입니다. 그거 우리가 3단계 때 그렇게 내용 정리를 했습니다. 답이 충실한 편, 적시성, 그 왼쪽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런 거 공부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적었을 거고 6페이지. 자, 무역학 쪽에서 CIF 인커턴스입니다. 그거를 보충 자료로 해서 3단계 때 그 6번 밑에 그 빨간색 테두리 6번 밑에 7, 8, 9, 10, 10 해서 11개까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례를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를 답을 구했다고요. 문제를 했다고요. 예, 그런 것들 잘 생각하시면 그다음에 공교로 논란이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것들은 출제자가 뺐더라고요. 그래서 잘했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다뤄봤기 때문에 쉽게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쌤들이. 그다음에 필수 선적 서류 수없이 떠들었으니까 누구나 다 맞았을 거고 7페이지. 자, PLC 그거 밑에 오른쪽 모서리 쪽에 그 모의고사 문제 냈던 거와 마찬가지로 또 내용 쪽에 더 수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이건 못 적을 사항 없었을 것이고 엑셀 함수 값은 손 교수님, 송경희 교수님 하실 거고 8페이지. 자, 원가 문제입니다. 이것도 눈에 띄는 거 제가 찾아보다가 그냥 하나만 눈에 걸리는 거 편집한 것 뿐이고 원가 쪽에 우리가 제조기업 원가 흐름을 가정하고 개별 원가 계산하고 섞어가지고 수없이 많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못 푸는 사람도 4단계, 5단계 하프, 과목별 하프하면서 다 풀었다고. 그래서 요거 우리 수업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은 다 맞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4점은 다 맞았지. 남들은 아예 대비도 못했을 수 있어. 쉬웠는데. 9페이지. 자, 14번 문제입니다. 요것도 저거 있죠, 아까 중개 소멸 제가 다루지 못했던 그 내용인데 기억 쪽에 가면 비대칭 정보 불균형 어떤 답은 다 맞게 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프 6회 때 모의고사 때 도덕적 회의하고 주인 대리 문제하고 정보 경제학 하면서 그 내용하고 회계의 사회적 역할 회계하고 섞어 문제 만들면서 그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 불균형 이런 얘기들 말로도 떠들고 그 제야시장 도덕적 회의 그쪽에 정보 비대칭성 그런 것도 내용도 설명해 드렸고 밑에 포토의 산업구조 분석 모형 파이포스 모델 거기에 보면 공급자와의 협상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구매자의 협상력 마찬가지고 협상력이라는 게 어떤 교섭력하고 똑같은 맥락을 가진 어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5가지 힘이 강할수록 외부 환경 분석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힘이 약해진다. 이런 것들 결론을 낸 거 살짝 그림만 옮겨놓은 겁니다. 10페이지. 자, 무역 분쟁입니다. 요게 이제 선생님들이 크게 3교시 때 다 뻥쳤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 들었던 선생님들 말고라도 시험 치는 선생님들이 3교시 때 다 뻥쳤는데 요 문제가 이제 그 희망이었죠. 그러면서 뒤에까지 잘 풀 수 있었다고. 저하고 수업 들으신 분은. 왜냐하면 1번 타자부터 3교시 1번 타자부터 공구 개정 교육 과정 이러고 있었다고. 전부 다 뻥쳤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2번 문제가 이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빛을 본 거지. 그래서 그 3교시에 제 나름이지만 다들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유엔 협약이 뉴욕 협약이 답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5단계 때 하프 6회에서 마지막 회 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중재 소송 비교해서 장점, 단점 이런 것들 서술형으로 있고 유엔 협약이 뭐냐? 뉴욕 협약이다. 그래서 요거 틀리신 분이 많을 겁니다. 우리 수업 안 들으신 분 중에 못 적었지 거의. 근데 우리 수업 들은 분은 적었다는 얘기지. 4점 잡았다. 자, 그리고 밑에 그냥 해놨고 클레임 관련해서 11페이지. 자, 해계학 문제입니다. 색칠한 것만 보면 됩니다. 왼쪽에 문제의 계속기록법이고 작성 방법의 평균법,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에서 매출원가 내지 기말재고자산 금액 구하는 거, 단기순이익 구하는 거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11페이지에 오른쪽 보면 모의고사 단계에서 평균법, 가중평균법, 계속기록법 그리고 이런 내용 실질재고조사법부터 해서 비교해서 이런 문제들 만들었었고 해답은 제가 상냥한 겁니다. 공간이 작기 때문에 해답 같은 건 제가 상냥한 겁니다. 12페이지. 똑같은 문제입니다. 앞에 있던 문제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선입선출법이면서 계속기록법으로 했던 거. 그렇게 이론 시간에 다뤘던 거.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있었다는 거. 13페이지. 자본변동표 아까 봤던 겁니다. 주식 배당했어. 그래서 주식 배당. 그 다음에 밑에 요게 오타가 있을 겁니다. 아마. 두 번째 네모 있죠? 하단 쪽에 두 번째 네모. 그게 뭘로 돼 있나요? 주식 배당으로 돼 있나요? 예. 그 자기 주식으로 꽂혀주세요. 여기 주식 배당돼 있죠? 위에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편집하면서 이거를 놓쳤네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지금 자기 주식 내용이잖아. 하단에도. 별거 아닙니다. 나중에 다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내용들, 주식 배당,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 한 페이지에 정리를 다 했었다고요, 예전에. 그런 것들만 제가 발췌한 겁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자, 단기 순이익 구하고, 주어지고, 기본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 6회 때, 5회 때, 그래서 요런 기본 주당 순이익을 한 3문제 정도를 제가 다뤘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있을 때, 딴 거, 복잡한 거, 10페이지 시험처럼 물어보고, 아니지. 다 필요 없다 했어. 다 필요 없고, 선생님들 그까지 공부할 필요 절대 없고, 자기 주식만 나올 것이다. 무상증자 정도 나온다. 그때만 하는 것만 우리는 하면 된다 해서 문제를 만들었고, 문제를 또 풀었다고요. 그 밑에 당구장 표시 거기에 숫자가 들어가 있네요.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 그래서, 주당 순이익 구하는 거. 요게 이제 해계학의 요번에 꽃이었죠. 그래서 여기를 아마 75점, 74.33 받으신 분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 실수를 안 했으면 이 문제 푸셨을 것 같아. 그러면 74점, 75점 가까이 다 나올 거야. 근데 좀 힘들었을 겁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해결 조금 하는, 저도 만약에 들어가서 긴장되고 이러면 못 풀지 몰라요. 여하튼 그랬고, 15페이지. 자, 아까 에어웨이비에 요거는 제가 테마를 다루지 못한 것 말씀드렸고, BL 가지고, 내용 공부했던 거라든지, 모의고사 문제 했던 거라든지, 요런 거 하면 답은 다 쓸 수 있고, 밑에 세 번째 동그라미 보세요. 작성만보 세 번째 동그라미에 차이점이 됐습니다. 뭔 차원에서? 유통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출제자가 아주 친절합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반 할 때 제가 다루겠지만, 이 문제 만든 출제자가 한 책 2가지 정도 뺏겨냈는데, 아주 친절합니다. 아주 친절하고, 옆에 디귿이 좀 애매했을 거야. 그 문제 위에 박스에 디귿의 용어를 적으라 했잖아요. 여기에 수치식이라고 적을 수 있는 사람은 에어웨이비를 공부한 사람이고, 저는 한 번도 안 다뤘다 했죠. 그래서 아마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 중에 에어웨이비를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 수치식이라고 이렇게 못 적었을 것 같아. 그런데 진짜 센스가 있었다면 적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 이유는 나중에 무역할 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이란 거, 여기에도 그 다음 카페 보니까 논란들이 참 많던데, 그것도 제가 정답을 이제 말씀드릴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색칠한 거, 굵은 선, 그렇게만 보시면 이렇게, 모의고사 기출문제 했던 게 제가 다뤘던 쪽에서 나왔다는 거, 그런 느낌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 12월 25일 치시고, 적중률이 좋았다, 그러니까 느낌만 그렇지. 사실은 제가 놓친 것도 있었잖아. 못 다뤘던 것도. 그런데 적중이 좋았다 하면서 기분이 좋아해서 저한테 고맙다고 연락 오시고, 그 다음에 합격하신 선생님들, 1차 합격하신 분, 그분들도 고맙다고 이제 연락 오십니다. 제가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똑같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제가가 아니고 우리가, 작년 이제 학원생들이, 실강생들, 동영상은 제가 모르니까, 실강생들이 의문 갖고 제가 또 프린트 해드리고 다뤄들었던 내용 쪽에서 많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수험 가이드 쪽에 다 보셨고, 2가지만 더 봤습니다. 실제 시험지 크기로 해서 기출문제를 봤었죠. 그래서 한번 구경을 했고, 그리고 방금 이제 어떤 비교표를 보셨고, 그래서 제 수업 꾸준히 잘 따라오시고 하면 충분히 합격하신다는 거 제가 얘기를 드렸고, 빨리 해서 1년만 해서 합격해서 나가는 걸로 목표를 잡으시면 되고, 동영상 들으시는 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적, 경제적 여유 따져가지고 자기가 판단하셔가지고 따라오시면 되고, 다른 좋은 얘기들은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 또 넘겨서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소개가 늦었는데 점심 세무사고, 그 수험 가이드 첫 페이지에 그거 있죠? 네, 핸드폰이 있고, 이메일이 뭐였죠? 그 수험 가이드 첫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TAX, 텍스 아닙니까? 612, 한 메일, 다음 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거 연상되는 거 있죠? 없나요? 예. 됐고, 그 다음에 카톡으로 선생님들이 몇 년 동안, 제가 2014년 7월부터 강의를 했잖아요. 박물관에서. 그렇게 했는데,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많이 보내십니다. 카톡으로. 그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저도 좀 사실은 제일 편하고. 메일로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없었고,
있긴 있었어. 근데 그 전에는 그 아주머니 강원도에서 학교하시는 그분이 11월 달에 메일을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메일, 자기가 편한 대로 메일 보내셔도 되고, 카톡 보내셔도 되고, 문자 보내셔도 되고,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공부 방법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근데 저한테, 아예 뭐 100%좀 풀어주세요. 이런 거는 제가 기분 나빠서 답을 안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의 없게 하시면 안 되고, 문자 해주시거나, 또 전화통화에도, 저 작년에도 전화통화로 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분 합격하셨는지 모르겠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원 사이트 있죠? 학원 사이트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스터디도 물론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학원 사이트 방문가, 실강 사이트가 하나 있고, 동영상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구석구석에, 좀 복잡하더라고요. 구석구석에 자료실 같은데,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료실이나. 그런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제 쪽 뭐 이렇게 클릭하면, 뭐 Q&A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그 궁금한 점 올리는 분도 있어요. 그럼 저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학원에서. 그럼 제가 또 그 답을 또 해드리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뭐 이런 걸로 해주셔도 되고,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 밤늦게 해주시고, 새벽이나 이럴 때, 낮에는 하지 마시고. 말이 좀 이상했구나. 네, 하여튼 밤에 해주시면 좋겠고, 그럼 제가 뭐 하루 안 넘기는 이상, 답을 다 해드립니다. 정성껏.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끝내고, 사업경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들으시는 분도 수험 가이드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그 자료 잘 가지고,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